자, 키가 크려 그러면 이제 무조건 키 컸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키가 크려면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우리 몸은 뭐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데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갖추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키가 크는 걸 보니까 기대하는 것만치 쑥쑥 잘 안 커. 그러면 그게 왜 그런가? 그래서 기내에서 성장 체크리스트 되면 잔병치레가 많은지, 편식이 심한지, 잠잘 때 웅크리고 자는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나타나는 저런 게 이제 쭉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생각할 때 운동해라, 일찍 자라, 밥도 골고루 먹어라 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애가 말을 잘 안 듣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에 반응하는데 감당하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감당이 안 되면. 그러면 이제 키 작은 원인이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키 작은 원인이 뭔가 10가지 검사를 해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병원 같은 데서는 병원은 뭐 하는데 병이 있나 없나를 주로 보는 거예요. 얘가 병들어서 안 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한 10만 명 중에 한두 명이나 나올까 말까 한 거고, 보통 사람들은 다 정상인으로 있는데 필요 조건이 뭔지를 잘 충족을 알고는 있어도 충족을 못 시켜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면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예를 들면 저한테 아까 이거 하는 분 다 얘기가 엄마들도 다 알죠. 운동해야 된다는 것도 소리도 들었고 일찍 자라는 것도 다 이야기했고 또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라 뭐 다 말씀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화가 나죠. 애가 말을 안 듣는 줄 알아. 어저께도 반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엄마는 이제 지금 안 하면 너 안 돼. 해야 돼. 그런데 놀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 하면서 엄마랑 이렇게 싸우는 걸 보고 왜 얘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중학교 1학년쯤 돼서 엄마가 충분히 말을 하면 알아들을 텐데 못 알아듣는 게 뇌파 검사를 해보니까 여기는 마지막에 뇌 기능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오른쪽 뇌하고 왼쪽 뇌하고 이게 차이가 나요. 밸런스가 조금 문제가 있어. 좌측 뇌는 7바퀴 돌아가요. 중학교 1학년이면 9바퀴 돌아가야 되는데 7바퀴 돌고 우측 뇌는 9바퀴 돌고 있어요. 그럼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바퀴가 똑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한쪽 바퀴가 좀 속도가 늦어. 그러면 이렇게 계속 빙빙 도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말해도 안 듣고 자꾸 빙빙 돌고 있어. 자기 주장을 막 계속하고 뺑뺑 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감당할 수 있도록 뇌를 바꿔줘야지. 자, 다리가 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걸으라 그러는데 조금밖에 안 걸었는데 다리가 니나 걸으라 나는 못 가겠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어떻게 돼? 엄마가 가자 운동도 하고 나가자 산책하자. 그런데 조금 가다가 가기 싫어. 아빠가 산에 가자 해가 또 갔다 왔는데 난 다시 아빠 안 따라가. 왜 그러겠어? 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지. 다리가. 허리는 어떻게? 똑바로 앉아라. 자세 나빠진다. 다 알지. 똑바로 앉아야 되는 거.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10분도 안 돼서 벌렁 눕고. 그거는 버릇이 나쁜 게 아니고 허리가 감당하는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다. 머리도 열심히 막 집중해가지고 1시간씩 이렇게 해줬으면 좋는데 한 10분도 안 돼서 딴 생각하고 있어. 감당하는 능력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애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감당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대개는 지금 아까 이 학생이 지금 10살이라 했는데 이제 만으로는 9살이죠. 3학년. 그러니까 3학년이면 한 130, 한 4, 5 이렇게 되면은 보통 키고 그보다 조금 135부터 떨어지면 좀 작은 키예요. 그리고 10살 이제 4학년 되면은 140 되면은 그게 보통 키인데 4학년 돼가지고 이제 140cm 이거 딸랑딸랑 요 정도 가면은 어른 됐을 때 남자 키는 이제 170 거기에 걸립니다. 170에 걸려요. 남자 키는. 여자들은 한 158 이렇게 걸려요. 158 그렇게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뭔가 모르게 조금 아쉽죠. 생활 습관을 좀 바꿔줘야 돼요. 생활 습관을. 근데 습관을 바꾸려니까 몸이 감당이 안 돼. 못하니까 힘들어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거야. 특히 이제 학업 스트레스가 심한 애들이 있어요. 성취욕이 강하고 경쟁심이 좋아가지고 직원은 못 빼긴다. 10시간씩 막 공부를 하고 앉았어. 10시간씩.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몸이. 오늘 숙제 이거 다 하고 자야 돼. 엄마가 또 그렇게 가르쳐. 숙제도 안 끝나면 너 오늘 못 자.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어. 그러다 보면 하루 거기서 다 못하면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도 밥도 잘 못 먹고 가. 잠자는 시간이 짧아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이제 생활 습관도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먼저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바뀌어줘야 되는데, 큰 부분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 신체 기능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도움을 필요한 건 도움을 받고 하고, 밥 먹고 잠자고 이런 것은 이제 자기가 타이밍이라고 해요. 그게 핵심이면 타이밍. 그 시점을 지키는 거예요. 밥 먹으면 효과가 4시간, 5시간 가니까 4시간, 5시간 지날 때 밥을 먹여야 돼요. 안 그러면 배가 확 고파지거나 좀 마른 애들은, 식욕이 짧은 애들은 밥을 안 먹어요. 그때 가면. 또 조금 퉁퉁한 애들은 그 시간이 식욕이 올라가니까 많이 먹어. 그렇게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타이밍. 또 잠자는 것도 이게 졸릴 때 자야 되는데 이 리듬이 있거든요. 몸이 약간 나른해지면서 움직이기 싫을 때 이게 졸리는 증세인데, 이거를 관찰을 안 하면 모르고 그냥 지내가 버려. 쑥 지내가 버려. 그러면 또 리듬이 1시간 반쯤 지나면 하품하고 있어요, 얘가. 하품하면 늦었어요. 그래서 하품하기 전에 하품하는 시간을 보고 10시 되니까 하품 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 9시 자야 되는 거지. 그거 지켜야 돼. 근데 만약에 아침 8시에 하품이면 그건 잘못 잤어. 자긴 잤는데 충분. 그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근육이 짧아져 있고 오후에 하품이면 그건 리듬이 안 맞아서 그래. 웅크리고 쭈그리고 자면 유연성이 떨어진 사람은 웅크리고 자가지고 같은 시간을 잤는데 거기 피로가 덜 풀렸을 수도 있어요. 이 운동하고 키 성장에서 보면, 운동을 하는 이유가 성장 호르몬 분비를 높여주는 거예요. 정상인 상태에서는 자극이 들어가면.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저 녹색 선이 1년 동안에 자라야 될 키예요. 그런데 보통 요 단계가 가지고 몸이 싱싱하지를 않으면 6cm, 7cm 커요. 봄, 여름, 가을, 겨울치로 나누면 성장기가 4토막으로 나오는데, 여기 이제 급속 성장기, 애들 이제 5학년, 여자들은 한 4학년, 3학년 이럴 때 그렇게 하고, 남자들은 조금 통통한 아들은 한 5학년, 또 좀 정상적인 체중 유지하면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때 갈 때 급속 성장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커줘야 되는데 1년에 한 4cm를 달랑달랑 5cm 못 넘기고 그렇게 크던 애들은 나중에 보면은 쑥 크지를 않고 한 6cm, 7cm 크다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키가 좀 적은 사람들은 나는 클 때 쑥쑥 큰 적이 없었어. 큰 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다 지내가 버렸어. 이제 이런 케이스가 1m 70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느낍니다. 여자들도 한 1m 55, 56 이렇게 큰 사람들은 쑥 큰 경험을 못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작은 키 패턴이 항상 좀 힘드는 조건에서 신체가 컸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 호르몬이 키 크는 호르몬이잖아요. 이것을 만들어주는 게 역할이 어디서 하느냐. 잠자는 데서, 아까 잠자는 중요한 게 잠잘 때 나오고 운동할 때 나와. 그런데 잠은 자는데 그냥 자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자면 안 나와. 나오다 말다가 그렇게 될거야. 운동도 하는데 너무 세게 하면 노동이 돼버려. 또 설설 하면은 운동도 안 돼.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큰 키 성장 패턴으로 바꿔가지고 하면 성공률이 저렇게 92% 정도 나옵니다. 자, 10명 하면은, 100명 하면은 92명 정도는 저렇게 다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한 8명 정도는 왜 안 되느냐? 돈을 내고 다녀도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돼? 말 안 듣는 사람이야. 한 번 하면 효과가 이틀 가.
그러면 이틀에 한 번씩 하고 자기가 집에서 성장체조, 롱면운동하고 잠자는 거 하품 나기 전에 자고 이렇게 이제 하라고 하는데 그걸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은 잘 안 돼. 그 되다가 안 되다가 그러니까 이제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노란 거 저건 자연적으로 크는 키고 노력했을 때 저렇게 녹색 선으로 이렇게 뚝뚝뚝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장 곡선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자, 경부 고속도로 따라가면 어디로 가요? 부산까지 가는 거야. 거기 가기 싫으면 대전쯤 왔을 때 한 10살 때 전에 바꿔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거 조정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보통 한 1년, 2년이면 다 됩니다. 1년, 2년 노력하면 다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뭐 먹으면 크는 줄 알아. 막 뭐 줄넘기 하면 크는 줄 알아. 그래서 제가 그러네. 우유 먹으면 큰다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진짜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우유통에 빠져주고도 안 큰다 그럽니다, 제가. 줄넘기 밤새도록 다리가 뚱뚱 부어도 안 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욕심내가 많이 하면 도로 무릎도 아프고 나중에 이제 그럼 병원 가면 뭐라고 해? 무리하지 말라 그래. 무리하지 말라고. 잘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맞춤 운동을 해라는 거지. 맞춤 운동. 그것은 그 사람 유연성, 근력, 유산소 운동 능력 모든 이런 것을 다 맞춰가지고 그 몸에서 감당하나 못하나 봤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효과가 충분히 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혼자서 정확하게 이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저희들 이제 전문 기관에서는 검사를 해가지고 처방을 해주고 XY 좌표에 그렇게 했으면 요 선 따라서 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익숙해지니 매일 하다 보니까 혼자서도 잘해요. 졸업하는 거야. 혼자서는 안 해요. 아직 습관이 안 바뀌었어. 혼자서도 잘하면 습관 바뀌면 어떻게 되냐? 그 습관이 실어다 줍니다. 평생. 자, 그리고 유연성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막 눌러줘가면서 막 저 빨간 저 뭉쳐 있는 근육들이 짧아지는데 그걸 모르고 막 누르면 하면서 그래서 막 길이만 많이 나오면 잘 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잠잘 때 웅크리고 자요. 항상 애가 웅크리고 쭈그리고 자고 있으면 유연성 떨어져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숙면이 잘 안 돼. 다리는 저렇게 바이오덱스 특수 장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저거는 뭐냐? 몸에 무리는 하나도 안 주면서 그 부분만 안전한 상태로 만들어줘.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빠른 시간 내에 좋아지고 성장 호르몬 분비가 45배까지 올라와요. 거기 논문이나 이런 데는 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진짜 너희들이 하는 것도 그렇게 되는지 데이터 줘. 우리가 실험을 해봤더니 45배까지 나옵니다. 보통 교과서 한 25배 이 정도 나온다. 그런데 그렇게 예전에 홍보하고 이랬더니 그것을 갖다가 증명하라 그래 해봤더니 45배 평균. 자, 그래서 다리가 어느 정도 지탱해 줘야 되느냐? 자기 체중을 250% 이상을 지탱을 해줘야 돼요. 허리는 자기 체중의 400% 정도 지탱해 주면 말을 받고 몸이. 전에는 니나 걸어라 그랬던 다리가 뭐라고 말해? 뭐가 힘들어? 왜 내가 들어 누워 있어? 이래 좋은 세상을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들도 허리가 좀 약하신 분은 하루 날 잡아서 한 10시간 주무시고 나면 그 다음날 일어나면 허리가 딱 잠겨버립니다. 그래서 허리가 집에서 체조라도 해주면 애들 나중에 이제 요 가르쳐 드릴 텐데 성장 체조, 롱맨 운동 이거 애 키 크는 데만 쓰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따라 해보세요. 자, 허리가 400% 정도 돼야 된다. 그런데 요즘은 이게 근육이 쓸 일이 별로 없잖아.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약해진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리고 이게 약해지면 힘드니까 하다못해 이렇게 프랭크 자들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손 거두고 한 30초 뭐 1분 이렇게만 있어도 허리가 점점 좋아져요. 허리 힘쓸 일이 없어서 그래. 힘쓸 일이. 그러니까 침대에 오래 누워 있으면 허리가 좀 처지잖아요. 그럼 허리 근육에 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잠겨버립니다. 깍 굳어져 가지고 안 풀려가지고 아파요. 자, 유산소 운동 능력은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내가 에너지로 활용하려고 그러면 산소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게 약한 사람들은 산에 가보면 금방 알아.
조금만 경사진데 그러면 다리는 아직 괜찮은데 벌써 숨이 헐떡거려지면 심폐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리도 같이 아프면 저질 체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숨도 차고 다리도 아프고 숨은 안 차는데 다리만 그렇다. 그러면 다리 근기능이 약해진 거예요.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 그래서 저런 기계로 검사를 딱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수까지 가야 돼. 한 130%까지 가면 좋은데 이 정도 되면은 살면서 힘이 안 들어. 생활하는 게 힘이 안 들어야 돼요. 그런데 좀 살찌고 체력 떨어지고 그러면 보통 수준밖에 안 되면 조금만 생활이 평소 살던 데서 조금만 더 지나가면은 금방 나타납니다. 피로가 금방 와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워킹 트랙션을 해가지고 약하니까 우선은 이렇게 조끼 입혀가지고 위에 당겨줍니다. 그래서 걷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체중의 한 30%, 40%를 없애주는 거야. 이러면 어른들 같은 허리 아픈 사람들, 이게 또 이제 측만증 있고 애들, 이렇게 약한 애들은 이렇게 해주면 편안해져요. 그럼 걷는 자체가 우리가 걷기만 해도 좋다 그렇게 하는데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는 거죠. 저렇게 해서 걷게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좋아져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체조하는 거, 자, 그래서 이 성량 체조, 롱맨 운동 이것을 키네스 왔을 땐 매일매일 연습을 시켜줘요. 자, 모든 게 우리 몸이라는 게 익숙해지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거 한 번 해줬다고 하느냐? 잘 안 해요. 익숙하지 않으면 안 해,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 유튜브 보면은 롱맨 운동 그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거 켜놓고 해도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자, 그리고 자세에서 보면 발 뒤꿈치가 이렇게 틀어지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발목이 약해가지고 틀어져 있어가지고 조금만 그러면 발목이 뻐근해가지고 오래 못 걸어. 그런 것을 이제 인솔을 해가지고 바로 잡아주고 무릎이 벌어지는, 무릎은 붙는데 발목이 벌어진 X다리. 예전에는 O다리가 많았는데 요즘 X다리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키가 자기가 자연적인 키 크는 것보다 10cm 더 클 수 있다. 노력하면. 이렇게 알고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을 정확히 아시고 또 그것을 몸에 익숙해지도록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겨내 참아내는 거야 무조건 이렇게 갈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기계적인 특수 장비가 있으니까 도움을 받고 그리고 습관 고치는 거 밥 먹고 이런 건 뭐 자기가 하면 되는 거니까 엄마가 좀 도와줄 것은 얘가 야채 같은 건 안 먹는다 그런 애들 많아요. 그거 풀떼기 먹으면 풀 냄새 난다 이런 애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고기하고 막 이런 거만 먹으려고 하는 애들 많아요. 그런 애들은 조금씩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해가지고 습관 들이기를 해야 됩니다.